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병원 김주신 약사입니다. 2023년 당뇨병 지침에 근거한 당뇨병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관리 왜 필요할까요? 당뇨병 유병률을 살펴보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이고 65세 이상 노인 환자 10명 중 3명이 당뇨입니다. 관리 수준을 살펴보면 성인 10명 중 7명이 당뇨를 인지하고 10명 중 6명만 치료를 받고 10명 중 3명만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뇨는 진행성 질환으로 합병증이 심각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약사님들의 적극적인 복약 상담을 통한 당뇨 관리가 절실합니다. 우리 신체는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을 분비하여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도록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합니다. 당뇨병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 노화에 의한 췌장 기능 저하, 가족력이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비만, 과식, 운동 부족, 흡연 등 생활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상당수가 생활 습관에 의해 발생되므로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 당뇨는 조절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당대사 이상 분류표입니다. 공복혈당은 인슐린 분비능을, 식후 2시간 혈당은 인슐린 분비능과 인슐린 저항성을 의미합니다. 당뇨는 건강검진을 통해 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검진에서는 공복혈당만 측정합니다. 실제로 노인의 경우 공복혈당은 정상인데 단독 내당능장애인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 대사성질환, 심장질환, 인부 등에서는 내당능장애를 보이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심장질환과 전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체중 조절, 식사요법을 통해 당뇨 단계로 이행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E형 당뇨병 진단 기준입니다.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당화혈색소 중 동시에 시행한 검사에서 2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당뇨로 확진합니다. 당뇨병은 진행성 질환으로 당뇨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4에서 7년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췌장은 일을 많이 해야 하므로 기능이 손상되며 간에서는 포도당 생성이 증가되는 과정이 연속하여 진행됩니다. 하지만 혈액에는 포도당이 쌓이고 세포는 적절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잉여의 포도당은 소변으로 배설되는 당뇨가 발생됩니다. 당뇨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뇨는 건강검진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진단 시점에 눈 합병증이 이미 진행된 경우도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하지 절단보다 당뇨병성 괴사로 인한 하지 절단이 더 많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당뇨 치료 목표는 혈당, 혈압, 지질수치 정상화, 표준체중 유지를 통한 합병증 예방입니다. 치료 방법으로 식이 조절, 적절한 운동, 약물 요법 순인데 보통 환자분들은 약을 처방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이와 운동의 중요성을 상담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식이요법으로 적절한 열량 공급이 필요합니다. 섬유소를 적절하게 섭취하고 단순당 즉 과당 술 등은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뇨인의 경우 위장 간 연동 운동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 식이섬유만 많이 드시도록 하기보다는 수분 섭취도 중요하겠습니다. 운동을 통해 혈당 조절, 체중 조절, 혈액순환 등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해 주 3일 이상 운동이 권장됩니다. 다만 운동할 때 발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저혈당 등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뇨 치료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 혈압, 지질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엄격한 혈당 관리는 합병증 감소 효과가 있지만 요즘 치료 경향은 개별화된 혈당 목표 및 치료 목표 설정이 임상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유병기간이 긴 경우, 기대 여명이 짧은 경우, 동반 질환이 심각한 경우 등에서는 완화된 혈당 조절이 권고됩니다. 약물요법에 사용되는 경구혈당제로 비구아나이드계, 설포닐 유레아계, 메글리티니드, 글리타존, 알파글루코시다제, DPP4 이니비터, SGLT2 이니비터가 있습니다. 주사제로는 비만 치료제로 더 알려진 GLP-1 수용제 효능약과 인슐린이 있습니다. 이전 지침에서는 혈당 강화 효과, 체중에 대한 효과, 저혈당 위험도 부작용이 선택 기준이었다면 2023년 진료 지침에서는 동반질환 여부, 치료 수용성, 연령, 환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약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경구혈당 강화제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아나이드 계열인 메트포르민은 말초 인슐린 감수성 개선, 당신생 감소 기전으로 혈당을 저하시키며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고 단독 사용 시 저혈당 부작용 발생을 하지 않으면서 당화혈색소를 1 내지 2%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약제로 현재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제입니다.
부작용으로 소화장애를 유발하므로 식사 직후 복용을 추천합니다. 또한 장기 사용 시 비타민 B12 결핍을 야기하므로 처방이 필요합니다. 요오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전날, 당일, 다음날 중단하도록 하였는데 2023년 지침에 의하면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 후에는 신기능 평가 후 재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 억제, 소디움 배설을 촉진하는 작용으로 혈당, 혈압 조절에 유효한 약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용 초기에 2 내지 3kg 체중 감소 효과가 있고 단독 사용 시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고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도 0.5에서 1%로 효과적입니다. 부작용으로 포도당의 신배설에 의한 생식기 감염증과 이뇨제를 사용하는 노인 환자에서 탈수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에서 작용하는 약제로 사구체 여가율이 45 이하인 경우 혈당 강화 효과 감소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GLP-1 수용체 효능약은 주사제입니다. 체중을 감소시키는 작용으로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단독 사용 시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고 당화혈색소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약제입니다. 체중 감소 효과는 위배출 억제로 포만감이 유지되어 음식물 섭취를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나타납니다. 이 약제는 작용 기전이 유사한 뒤 PP4 이니비터와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으로 췌장염이 발생될 수 있고 갑상선 수질암 환자에서는 금기입니다. 현재 메트포르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PP4 이니비터입니다. 체중 증가, 저혈당 발생이 없으며 당화혈색소를 0.5에서 1% 정도 감소시키는 약제로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합니다. 부작용으로 췌장염 발생 가능합니다. 설포닐 유레아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혈당 조절을 하는 약제로 단독 사용으로도 당화혈색소를 1.0에서 2.0까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만 체중 증가 및 단독 사용 시에도 저혈당이 유발될 수 있는 약제입니다. 레거시 효과라고 하여 당뇨 진단 초기에 엄격한 혈당 조절이 예후에 효과가 있다 하여 사용되며 식전 복용이 권고됩니다. 티아졸리딘 디오는 근육으로 당 흡수를 촉진하고 간에서 당 신생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혈당을 조절하며 식사와 무관하게 1일 1회 복용, 심혈관 질환 위험률을 감소시키며 단독 사용 시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는 약제입니다. 다만 체액 저류로 인한 체중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신부전 악화 및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제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부전 활동성 방광암 환자에서는 금기입니다.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로 상부 위장관에서 다당류 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혈당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식사 직전 복용이 필요합니다. 부작용으로 소화장애로 복부 팽만감, 방귀 증가 등이 발생됩니다. 특히 소화제와 병용은 금기입니다. 메글리티니드계 약제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조절하므로 설포닐 유레아 인슐린과 병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식사 직전 복용해야 하며 약제 복용 후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저혈당이 유발됩니다. 체중 증가, 저혈당 부작용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당뇨병 진료 지침입니다. 2형 당뇨가 진단이 되면 우선 자기관리 교육 및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심각한 고혈당 즉 당화혈색소가 9.0 이상이면서 단뇨, 다음, 체중 감소와 같은 고혈당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경구 혈당제와 병합하거나 또는 인슐린 단독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GLP-1 수용체 효능약 또는 SGLT2 억제제가 1차 선택 약제이고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SGLT2 억제제를 1차 선택 약으로 사용하고 환자 반응에 따라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다른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병용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죽상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신부전, 만성 신질환이 동반되지 않고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거나 목표보다 1.5 이상 높은 경우에는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병용요법을 권고합니다. 그 외에는 메트포르민을 1차 선택약으로 하여 치료를 시작하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병용요법이 권고됩니다. 경구 혈당 강화제 병용요법에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 기저 인슐린, 초석효성 인슐린, GLP-1 수용체 효능약을 추가적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 지연, 무리한 운동 또는 복용한 것을 잊어버리고 추가 복용 등으로 저혈당이 발생되어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혈당이라 함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70 이하일 경우로 혼수, 사망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고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저혈당을 경험한 환자분은 약 복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설탕, 꿀, 요구르트, 사탕, 주스 등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당질 15g 정도 복용 시 혈당이 45 정도 상승됩니다. 다만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지방이 함유된 간식은 흡수 속도가 느려 피해야 합니다.
당뇨는 인지하고 있어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약물 복용과 함께 식습관 포함 식생활의 적극적인 조절이 당뇨 진행 및 합병증 예방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환자 복약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